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포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포문을 가지고 몇 개의 예절을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024라는 자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파일에다가 새로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요.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만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3의 배수라는 건 1부터 100 사이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6, 9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99를 출력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3부터 99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3부터 99까지 3씩 증가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변수를 저는 int i에다가 증가되는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 i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3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쵸? 3의 배수니까 3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어디까지 출력해 주려고 하는 거죠? 99까지 출력해 주려고 하는 거죠. 99가 될 때까지 i의 값이 몇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3씩 증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3부터 99까지 3씩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로 3의 배수만 나오는지 제가 여기에다가요. i 값을 출력을 하고요. 띄어쓰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3부터 99까지 3씩 증가하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해서 3부터 99까지 수 중에서 이들의 합을 더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해서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계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합계를 구할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토탈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 변수에 3 더하고 6 더하고 9 더하고 12 더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의 배수의 초기값은 어디서 시작을 했죠? 3부터 시작을 했죠. 토탈이라는 변수의 초기값은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토탈은 뭐에서 시작하겠다? 0에서 시작하겠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토탈을 만약에 여기에서 선언만 해주고 토탈 값을 반복문 안에서 초기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미콜론 전에 초기값을 주는 구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i는 3에서 시작을 하고 토탈은 뭐에서 시작을 하겠다? 0에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해서 세미콜론 전에 초기값은 사용되는 모든 초기값은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은 0, i는 3으로 시작해서 99가 될 때까지 i 값을 3씩 증가하면서 반복하겠다. 초기값은 처음 한 번만 수행이 된다 그랬고요. 어차피 반복 수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복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세미콜론 전에 토탈의 초기값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기존에 있는 토탈 값에다가 더해주고 싶은 거죠. 뭐를? i를 더해주고 싶으면 i 이렇게 주시면요. 토탈은 0, i는 3에서 시작해서 i가 99가 될 때까지 0 더하기 3에서 토탈을 3으로 바꾸고 돌아서 6 출력하고 3 더하기 6해서 9로 바꾸고 돌아서 여기에서 뭐였죠? 9가 되면 9 더하기 9에서 18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토탈에다가 더해서 대입할 거야. 무슨 값을? i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축약된 표현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도 써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부터 99까지의 합계를 구했죠. 정말로 구해졌는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줄바꿈을 한 뒤에 3의 배수의 합은 토탈입니다 라고 해서요. 3의 배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의 합은 토탈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1부터 100 사이의 3의 배수의 합은 168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합계는 1683이에요. 그런데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의 객수는 몇 개가 될까요? 즉 3일 때 1개, 6일 때 2개, 9일 때 3개, 10일 때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씩 증가하는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는 변수를 카운트를 이렇게 하나를 더 줘서 여기에는 합계를 구하고 여기에는 개수를 구할 변수를 이렇게 하나 더 선언을 해주는 거죠.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뭐에서 초기화를 줘야 되죠? 0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카운트 값도 초기화를 줄 때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카운트는 0, 토탈은 0, i는 3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처음에 반복문 안에 초기값을 줄 때요. 반복하는 변수만 사실 초기값을 여기서 주고 다른 변수에는 이렇게 외부에다 빼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문의 초기값을 주다 보니까 포문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러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포문의 초기값에서 이미 길어지면 가독성이 훅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독성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이 능력이 훅 떨어지게 돼서 저는 사실 초기값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 이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이용하냐면요. 초기값은 포문을 이용하는 변수만 여기 안에서 주고요. 사실 이런 변수들은 여기에서 밖에서 초기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는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포문이 이렇게만 돌아야지 어때요? 훨씬 더 읽기 쉬워지게 되는데요. 코드를 읽기 쉽다. 이걸 우리는 가독성이 높은 코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이 대신에 어떻게 써주는 걸 좀 더 많이 쓰는 방식이냐? 그냥 제가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포문 안에서 포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만 초기값을 이렇게 줘서 좀 더 읽기 쉬운 코드를 짜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사실 이렇게 초기값으로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초기값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냥 선언하면서 초기값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변수 토탈은 0이고 카운트도 0에서 주고 싶은 거죠. 카운트는 3이 나왔을 때 1개, 6이 나왔을 때 2개, 9가 나왔을 때 3개 이렇게 1씩 증가하면 된다면 카운트의 값은 기존에 있는 카운트에서 계속 몇씩 증가하면 돼요. 1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씩 3이었을 때 1되고 6이었을 때 2되고 그리고 9였을 때 3되고 이렇게 해서 1씩 증가하면서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카운트에다가 계속 1씩 증가하겠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때 뿔뿔은 앞에 쓰셔도 뒤에 쓰셔도 그리고 어디에 쓰셔도 혼자 단독으로 쓸 때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뿔뿔은 앞에 붙이던 뒤에 붙이던 결과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1부터 100 사이의 3의 배수의 합계와 뭐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는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개수는 어디에다 구해줬죠? 카운트죠. 그러면 카운트 개입니다 라고 해서요. 개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해보면요. 1부터 100 사이의 3의 배수의 합과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100부터 500 사이에 2의 배수의 합계와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100부터 200 사이에서 몇씩 증가하면 돼요. 2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씩 증가했을 때 합계와 개수를 보면 얘는 100부터 어디까지 해서 200 사이에서 얘도 100부터 어디에서 200 사이에서 2의 배수의 합은 2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뽑아내면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100부터 200 사이에서 2의 배수의 합과 개수를 구하게 되는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응용해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100부터 200 사이에서 다시 바꿔볼까요? 1부터 100 사이 중에서 일단 3의 배수 애들만 뽑아내 볼게요. 그러면 3의 배수 애들만 뽑아내면 뭐가 되는 거죠? 3, 6, 9, 12,
15 이렇게 돼서 99까지 나오게 돼요. 1부터 100이니까. 그런데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만 출력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는 2의 배수는 걸러내줘야 되죠. 즉 3, 9, 15 이런 애들이 3의 배수이면서 모인 애들이에요. 2의 배수는 아닌 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만 걸러냈냐면 3의 배수이면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서 걸러낸 건 지금 3의 배수를 걸러냈거든요. 그럼 3의 배수 걸러내면 3, 6, 9, 12, 15, 99 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인 애들은 빼버리고 싶은 거야. 2의 배수인 애들은 출력하거나 개수나 합계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줄 수가 있냐면요.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어문들은 중첩해서 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포문 안에 if문을 줘서 다시 한번 조건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수들은 3, 6, 9, 12, 15, 99인데 이때 2의 배수가 아닌 수만 걸러내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다 조건을 주는데 i를 2로 나누었을 때 뭐와 같지 않은 수, 0과 같지 않은 수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는 느낌표 는이라고 쓰고 같다라는 연산자는 부등호 2개를 써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라는 건 결국 이건 뭐예요?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의 배수로 점프하면서 가는데 3의 배수로 점프하려면 1에서 점프하면 안 되고 어디서 점프해야 되죠? 3부터 점프해야 되죠. 3에서 100까지 3씩 증가하면서 가는데 3부터 100까지 3씩 증가하면서 가는데 이때 들어오는 수가 뭐가 아닌 애들 2의 배수가 아닌 애들만 출력하고 합계와 개수를 구해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6이나 10이나 이런 애들은 2의 배수인 애들은 다 걸러져서 출력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낸 건 지금 이거죠. 1부터 100 사이에서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가. 그쵸? 1부터 100 사이에서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이 1부터 100 사이에서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은 867이고요. 1에서 100 사이에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수의 개수는 17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모든 제어문들은 제어문 안에 또 제어문이 들어간 형태, 중첩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반복문이나 또 다른 조건문이나 물론 스위치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if, 스위치 모든 제어문들은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포문을 조금 활용해서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포문 안에 포문이 중첩되는 이중 포문의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